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수입니다. 석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하는 시행규칙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여전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도 처벌보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차로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한번 멈췄다가 앞쪽에 보행자가 없다면 그때 천천히 우회전하면 됩니다.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예수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극단적 선택의 위험성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초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의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언론의 극단적 선택 관련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수많은 연구들로 입증되어 왔습니다. 이에 보도 행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YTN이 전한 극단적 선택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가 참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를 쓰는 게 필요한지, 전하는 게 필요한지, 또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또 무엇을 고쳐야 할지 살펴보게 될 텐데, 박사님 일단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이 보건복지부 그리고 한국기자협회 또 중앙자살예방센터와 공동으로 이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더 보완하고자 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다 살펴보긴 어렵겠지만 이 한 가지만 강조하면 이 극단적 선택, 이 사건은 되도록이면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을 보도하지 않기로 한 나라들에서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언론은 상당히 빈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도 취재부서에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쓸 때 이런 기사는 이제 가급적이면 안 쓰는 편이거든요, 요즘에도. 그렇더라도 쓰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살률 문제라든지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YTN이 작년 5월 25일에 보도했던 고의적 자해 청소년 사망 원인 10년째 1위, 4명 중 1명은 심한 우울감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고의적 자해의 원인은 연령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것을 진단했는데요. 또 작년 11월 대담이었습니다. 청소년 극단 선택 막는다, 자살, 자해 예방 맞춤 대책이라는 대담을 보면 청소년의 경우 모방의 문제, 그리고 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극단적 자해는 더 이상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해당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청소년들이 트라우마에 대해 시달리거나 또 모방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 사후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 관련한 보도들이 동반되면 좋겠죠. 흔히 모방 자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누군가의 극단적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자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모방 자살은 미디어를 통한 그 극단적 선택의 노출량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에서는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그런 사건 보도의 노출을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유독 그 청소년들의 사례가 많이 보도가 되고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네.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뉴스는 과거든 현재든 기사량을 떠나서 굉장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언론사에서도. 물론 단어 선택도 굉장히 철저하게 가려서 하고요. 영상의 처리도 가급적이면은 어떤 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언론단체, 기자들 사회에서는 이제 윤리 강령도 만들고 또 권고 기준도 또 따로 만들어서 이걸 또 조금씩 바꿔가면서 새롭게 변화된 여건에 맞게 또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도량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지금 언론단체가 가지고 있는 강령이고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걸 최대한 따르는 방향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극단적인 선택과 연결이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라고 하죠. 이것도 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YTN 보도 어떻습니까? 네, 지난 4월 10일에 방송된 잇따른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비속 살해 엄단해야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도는 부모가 가족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말로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용어가 통용됐고 이번 사건을 두고도 여전히 이 표현을 사용하는 언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YTN은 이 용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직계 비속 살해라는 표현으로 정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여러 이유로 이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속 살해가 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 비속 살해는 2배 증가했고요. 또 피해 아동 수만 해도 7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 탓이라는데 이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이 이 비속 살해가 일어나는 원초적인 그 문제점임을 지적했습니다. 형사법 정책 전문가와 대담으로 이루어진 뉴스라이더 사랑의 엄마 그린만, 인천 일가족 비극 이유는 이 대담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대담 초반에는 해당 가족이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자칫 동정심을 유발하는 사건 미화로 흐르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이 이 사건은 명백히 40대 가장의 자녀 살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줬고요. 형사법 관점에서 비속 살해와 존속 살해의 양형 기준을 비교하면서 현행법의 빈틈과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유익했습니다. 또 어려울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여러 판례들과 함께 설명해줘서 이해하기도 쉬웠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자료 덕분에 시청자가 단일 사건을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줘서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예, 2가지 모두 이런 사건 자체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원인을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이 극단적 선택 관련 이 보도가 이 전세 사기 사건이나 또 학교 폭력, 또 학교 밖 청소년의 성착취 문제를 드러내고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극단적 선택 관련한 사건을 보도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 무조건 보도를 안 하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보도하고 또 말지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뉴스 공부 잘하게 해준 데서 청소년 ADHD 약 주의보를 보면은요. 일부 수험생들이 그 ADHD로 알려져 있는 치료제를 일부러 복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저 공부를 잘하겠다 또는 집중력을 높여서 성적을 잘 받겠다 이런 생각에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약을 오남용하면 환각이라든지 공격적 행동 또 자살 충동까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약물 오남용 그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약의 중독성이나 위험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한 보도였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벌써 3명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천 건축왕 피해자 700명 넘어 사회적 재난이라는 보도를 보면 건축왕으로 알려진 남모 씨 일당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에 벌써 3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반복될 수 있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행 제도를 좀 손봐야 한다라는 지적을 해준 보도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70대 경비 노동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갑질 방지법이 있지만 쪼개기 계약의 부당지시 여전이 보도인데요. 경비원에게 정해진 업무 외에 지시를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도 지적해서 보도를 접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법이 무용지물일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허탈하고 또 분노가 일기도 했습니다. 뉴스라이더 왜 늘 억울해야 하나 반복되는 경비원 갑질 대책은 보도도 해당 사건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룬 코너인데요. 뉴스라이더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개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러한 괴롭힘을 용인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의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이 극단적 선택을 개인의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는 사건으로 접근해 노동 환경의 문제를 실감케 하고 또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었던 좋은 보도였습니다. 네, 그 원인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지적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좀 지표이기 때문에 단신만으로 극단적 자해 소식을 전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뉴스라이더 강남 중학생 교내 흉기 난동 후 극단적 선택 왜라는 보도에서는요. 중학교 흉기 난동 사고를 전하고 또 함께 경기도 광주시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을 이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날 대담에서 영케어러라는 말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가족의 돌봄을 떠받든 이 청년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 사회에서 이러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가족과 또 지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또 사각지대를 살펴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보도였습니다. 네, 이 관련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매번 안 좋은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부 대책도 이번에 발표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이상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내세운 정책을 세부적으로 다룬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신건강검진 2년마다 OECD 1위 자살률 30% 낮춘다. 이 보도는 극단적 선택을 두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 기조나 세부적인 사업들, 지침들, 실효성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좋은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에 정부가 번개탄 생산 금지로 자살률을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이 미봉책이 아니냐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오갔는데요. 팩트와이 번개탄 금지로 자살 예방, 실효성 우려, 업계 피해 지적도. 이 보도는 자살 예방을 위해 정부가 번개탄 제조를 금지한다. 이 발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YTN은 대체로 사실이었음을 확인했는데요. 단순 팩트 확인을 넘어서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발표된 것인지, 어떤 근거를 통해 수립된 정책인지 그 경위를 좀 더 취재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언론 기사는 가능하면 최대한 줄이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들의 뜻을 좀 전달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뉴스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여부는 기사의 문장을 어떻게 다듬고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르면 자살이라는 용어를 헤드라인에 쓰지 않을 것, 자살의 원인을 단순화하거나 낭만화하지 않을 것, 구체적인 사진을 사용하거나 상황을 묘사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는 대체로 이런 준칙을 잘 준수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는 오늘 저희가 사용했던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도 금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완곡한 표현이 마치 힘든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의족들에게 또 다른 죄책감을 주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 표현을 쓰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더 나은 표현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저널리즘에서의 언어 사용은 시대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보다 언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변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이 앞으로도 여론의 반응이나 관련 연구들, 준칙들을 잘 수용해서 표현에 대한 고민을 게을리하지 않길 바라면서 잘 다듬어진 문장으로 좋은 보도를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언론이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 보도를 바꾸자 자살률이 감소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극단적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또 신중히 전달한다면 이러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 파파견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였습니다. 유튜브나 SNS 등으로 더 쉽고 또 더 다양한 경로로 이 극단적 선택 관련한 소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언론은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이슈를 발굴 기획해서 이 극단적 선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제고될 수 있게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런 지적과 조언을 담아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심지어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도 극단적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순화된 어떤 표현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불필요한 영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실 공감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극단적 선택을 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제기한 사회적인 문제, 공공의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초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이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런 고민을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 뭐 저희도 또 시대가 바뀌는 데 따라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그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는 준수할 의사가 있고요.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차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회의 어떤 밝고 희망적인 뉴스를 찾아서 많이 전하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하나 저희한테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해 주시죠. 보도 방향의 변화가 베르테르 효과 줄인다. 많은 연구들이 언론의 무분별한 극단적 선택 관련 보도가 정보 탐색과 모방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로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되던 이 연구 결과를 뒤집어 보면 그만큼 영향력이 큰 언론이 자정 노력을 기울일 때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도 방향의 변화는 분명 베르테르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면서 YTN도 극단적 선택 예방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보도를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김수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보도의 가치는 없다. 극단적 선택 보도가 빈도와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언론 보도가 극단적 선택을 막연하게 생각하였던 사람에게 구체적 결심을 하게 만들 계기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극단적 선택에 대한 보도에 더욱 신중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거나 또 억울한 사항에 처한 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유용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음을 계속해서 알리고 또 이와 관련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